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강등 위기에 처한 마인츠를 상대로 분데스리가 경기에 복귀합니다. 바이에른은 1차전에서 1대0으로 뒤진 점수차를 극복하고 챔피언스 리그 8강에 진출하면서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반면 마인츠는 비참한 시즌 시작을 회복하지 못했고 분데스리가 단 2승만을 거두며 하위 3위 안에 들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바이에른과 마인츠의 최근 전적을 보면 바이에른이 우세하지만 바이에른 팀 자체의 성적으론 아쉽네요. 최근 경기에 중용되었던 파블로비치는 프라이부르크와의 경기에서 5번째 옐로카드를 받은 뒤 마인츠 경기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즈라위는 선수단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김민재는 선발 라인업에 복귀할 것이라 합니다. 바이에른 예상 라인업엔 라이머, 김민재, 데리우트, 데이비스, 키미, 고레츠카, 사네, 무시알라, 텔케인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타이틀 희망이 사라지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8강 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압박은 줄었고 편안한 승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웬 하그리브스는 바이에른 뮌헨이 챔피언스 리그에 정기적으로 최고의 선수들을 선발할 수 있다면 해리 케인이 이번 시즌에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이에른은 좋은 선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선발로 출전하는 11명의 선수들은 아마도 약간의 깊이가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나브리가 건강하게 돌아왔고 데이비스가 벤치에서 나왔으며 킹슬리 코만과 무시알라, 해리 케인, 노이어 등 선발 선수들이 모두 건강하다면 놀라운 선발 11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우승 후보가 아니더라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수들이 시즌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토마스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고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겠죠. 케인이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바이에른은 연속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제는 우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뮌헨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고 보통 최소 2번은 우승하죠. 그래서 해리가 우승 트로피를 손에 넣는다면 정말 멋질 거예요. 최고의 날에는 바이에른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치오에서 그들은 형편없었습니다. 유효슛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그들은 꽤 좋은 경기를 펼쳤고 라치오는 유효슈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이에른은 선수들을 모두 활용하여 골을 넣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PSG 등 최고의 팀과 경기할 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는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기를 원한다면 먼저 재계약할 수 있는 바이백 조항이 있어 맨유와 첼시의 관심은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만약 해리가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고 싶어하고 토트넘으로 오고 싶어한다면 우리는 그를 구매할 능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프리미어리그로 돌아오면 재계약할 수 있는 첫 번째 옵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가레스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에 계약한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만약 다른 영국 클럽이 케인에게 제의를 하고 바이에른이 그 제의를 받아들인다면 토트넘은 그 제의를 먼저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으로 돌아올지 여부는 케인에게 달려있을 것입니다. 케인의 이적 가능 뉴스는 어리석은 뉴스로 묘사되고 있고 바이에른은 작년 계약에 만족하며 지불한 금액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만 판매를 고려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고 대형 선수 이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름 FA가 될 경험 많은 선수들을 찾고 있는 이유이며 그중 하나가 추포모팅입니다. 바이에른과의 추포모팅의 계약은 6월에 만료되며 바르셀로나가 그와 계약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적 전문가인 에크렘 코누르에 따르면 뮌헨은 호이비에르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에 토트넘에 입단한 호이비에르는 계약 기간이 1년 남았고 중앙 미드필더를 강화하는 데 열중하는 뮌헨은 유벤투스, 아틀레티코와 함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호이비에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바이에른과 계약을 맺었으며 25번 경기에 출전했었습니다. 17세의 뮌헨의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했고 특히 초창기에는 2군에서 뛰었습니다. 2015년과 2016년에는 아우크스부르크로 임대됐다가 이후 샬케 4로 임대되어 분데스리가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후 사우샘프턴으로 이적했고 2020년 이후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클럽을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텔이 2029년까지 계약 연장을 계약했습니다. 이번 계약 연장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바이에른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뮌헨은 나와 내 가족의 집이 되었고 팬들 역시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 없이 저는 지금의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바이에른에서 뛸 때 항상 모든 타이틀을 획득하고 싶고 저는 득점하고 골을 준비하며 바이에른을 위해 온 마음과 에너지를 다해 뛰고 이 클럽과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습니다. 풋볼 트랜스퍼에 따르면 뉴캐슬과 바이에른은 진첸코를 원하고 있으며 아스날은 이 레프트백에게 4,500만 유로의 요구 가격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떠날 것으로 보이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대체할 선수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부상을 자주 당하는 진첸코 선수에 대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떠나면 라파엘 게레이로가 바이에른 뮌헨의 주전 레프트백으로 남게 되며 다음 시즌에는 어린 선수인 아담 아즈누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가운데 알폰소 데이비스의 에이전트는 선수와 레알 사이의 구두 합의에 대한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러 클럽에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느 클럽과도 합의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알폰소의 초점은 바이에른입니다. 우리는 다음 달의 미래를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